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면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30대라면 1억 원의 빚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40대 이상이라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빚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상황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굳이 꾸며서 생각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도 99%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심이 분명할 겁니다.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벙찌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평온한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과 마주했던 한 남성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알만한 국내 스카이대를 졸업했고 인맥으로 그렇게 연구소에 취업한 남성은 어느 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든 이곳에 취업하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반면에 나 스스로는 선배백으로 이곳으로 그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편히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스스로 현타가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자켓 안에 있던 사표를 제출하고 그렇게 회사를 퇴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생각하게 돼요.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에야 무자본 창업이니 스마트 스토어이니 이런 온라인 유통 창구가 존재하여서 거의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 사연의 시대적 배경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9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이란 이런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영역이었어요. 크든 작든 일단 리스크를 안고 시작해야 되는 개념으로 다들 인식하던 시기였던 거죠. 사연의 주인공은 이래저래 아이템을 구상하다가 결국 몇 가지 아이템을 실현하게 됩니다. 총 3가지였는데 흙, 공기, 물 이렇게 3가지였어요. 그런데 공기와 물의 경우 이것을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아이템은 흙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의 구상은 이러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사판에서 이제 쓰고 남은 이런 잔여물을 따로 빼두곤 했는데 그걸 무료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흙을 또 흙이 필요한 다른 현장에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구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히 90년대 후반 기준으로 매일매일 현금으로 70만 원씩을 벌어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영업일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영업일 기준 한 달에 20일이면 1,400만 원. 그리고 이걸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했을 땐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20대 나이에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 지금에야 월 1,000만 원이 비교적 우스운 시대가 되었지만 90년대 중반에 우리 아파트 시세를 보면 송파의 잠실 주공 5단지가 34평형이 1억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강남 대치 은마 아파트 31평형이 1억 5,200만 원 정도였으니 90년대 후반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은 말하더라고요. 자, 나이는 어린데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그와 반비례해서 점점 사라져 가던 게 있었으니 점점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20대 나이에 이미 억대 연봉을 달성하던 그런 시기였으니 점점 세상이 쉬워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사업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건설사까지 차리게 되어 아파트 시행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돼요. 사업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고 점점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3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 막 30살이 되던 시기에 말이죠. 자, 앞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면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30대라면 1억 원의 빚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40대라면 2억 이상의 빚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두려움, 막막함.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이 정말 올려다보지도 못할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 좌절, 공포와 같은 이러한 감정보다도 오히려 평온한 감정이 든다라고 해요. 사연의 주인공은 오히려 이러한 평온한 감정에 정말 어떠한 의욕도 사라진 상태로 그렇게 1년간 PC방 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1년간 미친듯이 게임만 했다라고 해요. 아침에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고 지나가면서 용돈을 책상 위로 툭 던져놓고 가면 그 돈을 들고 그대로 PC방에 가서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 속 캐릭터에 자신의 삶을 빙의한 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여기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정말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1년 내내 한 PC방에서 그렇게 페인 생활을 하던 주인공에게 함께 게임하던 동네 아저씨들이 다가와 묻더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는 나이도 젊어 보이는 놈이 왜 이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 말의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아저씨 무리는 말했어요. 자, 우리가 그 새끼 찾아줄 테니 찾아주면 아이템이나 좀 나누어 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자신의 뒤통수를 때린 그 남자가 자신의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만에 배신자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또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요. 그냥 자신의 죄값만 받게 만들고선 그렇게 그냥 상황을 종료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기에 그 30억이라는 빚 중 약 한 10% 정도인 3억 원이 자신에게 그냥 그대로 할당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무엇이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보험 설계사부터 시작해서 기업 교육 강사, 그리고 자신의 가게를 또 창업하기도 하면서 결국 그 모든 빚을 갚아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그러한 현실이 내게 벌어졌을 땐 그저 이게 내 현실이 아니길 바랬던 것 같다고 말이죠. 그저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고 아무 생각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정말 거대해서 쳐다도 보기 힘들었던 그 거대했던 벽이 어느새 해결이 되었더라. 자, 모든 변화는 첫걸음을 내딛기로 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 같다.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렇게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을 자리가 보이고 그렇게 세 걸음, 네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벽을 정복할 순간과도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이 중에 혹시 빚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만 원? 그것도 아니면 수억 원? 내게 처음 다가왔던 벽은 30억이라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모두 해결해낸다. 내가 해낼 수 있었다면, 그리고 게다가 그것보다도 더 작은 벽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낼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그 최종 목표는 어디인가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을 당당히 내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